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영 아니라서 좀 누워있다가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은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제6입니다. 고국 원왕, 소수림왕, 고국 양왕, 광괴토왕, 장수왕입니다.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이제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거점으로 해서 지역 강국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국 원왕 때는 좀 전반적으로 운이 없는데요. 고구려가 소순이왕부터 장수왕까지가 이제 되게 잘 나가던 시기죠. 자, 고국 원왕입니다. 고국 원왕, 요거는 이제 국강상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국 원왕은 이름이 사유이다. 쇠라고도 한답니다. 요거는 김부식의 주석입니다. 자, 미천왕 15년에 책립하여 태자로 삼았고 32년 봄에 왕이 서거해서 즉위했다. 요게 331년입니다. 자, 시조사당의 2년입니다. 2년 고국원왕 2년입니다. 332년입니다. 봄 2월에 왕이 졸본에 가서 시조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을 두루 방문해 늙고 병든 사람들을 구제했다. 졸본 어딘지 아시죠? 그죠? 졸본은 여기, 요 지역이 이제 졸본입니다. 그때 고구려의 수도는 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위남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나중에 공내성이에요. 3월에 졸본에서 돌아왔다. 4년입니다. 고국원왕 4년입니다. 334년 가을 8월에 평양성을 증축했다. 이때 평양성은요, 앞에 나왔던 동천왕대 평양성이 아니고요, 여기 강계지역이라고 저는 추정을 했는데, 일단 동천왕대 나왔던 평양성이 아니고 아마 우리가 아는 평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 직후에 곧장 이제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해왔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백제가 저기 강계까지 올라왔을 리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요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럼 이렇게 평양이 여러 개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전에 동천왕 때 평양성을 설명할 때 나왔던 것처럼 아마 평양이라는 게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평평한 곳, 평평한 곳을 이제 평양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무튼 서울이라는 말이 원래는 고유명사가 아니면서, 고유명사가 아니다가 이제 수도라는 의미였다가 그게 지금은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고유명사인 것처럼 쓰이고 있는 것처럼 평양도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요거는 지금의 평양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겨울 12월입니다. 눈이 오지 않았다. 5년입니다. 고국원왕 5년입니다. 335년입니다. 봄 정월에 나라 북쪽에 신성을 쌓았다. 서천왕 때요. 서천왕 때 동쪽 지역에 나라 동북 해안가에 신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었었는데, 여기서의 신성은 그 신성이 아닙니다. 고국원왕 때 나왔던 신성은 아마도 그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고구려가 여기 있잖아요. 고구려가 여기 있는데 중국에 대한 요새로서의 신성이 또 하나 있어요. 둘 다 이제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성인데 그 신성이 아닐까 추측을 해요. 그 신성이 어딨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 현도성이라고 있는데, 무순에 현도성 근처, 무순 근처의 신성, 지금은 북관산성 혹은 이제 고이산성이라 그러는데 여기 신성이라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 지역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구려가 그 뭐예요,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전방 요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때 당시에는 이제 연나라하고 전연이라 그러죠. 모용시에 전연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두고 싸우고 있을 때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을 짓는 거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요심 지역 있죠. 요양, 그 다음에 심양, 요 지역. 요 지역은 그 특성상 그
지금 보면 뻥 뚫려 있잖아. 그래서 뭔가 길목 삼아서 뭔가 적을 막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지역에서 이제 고구려 수도인 그 위남 지역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어, 요 지역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지역의 산지, 요 지역의 협곡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착안한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고구려 입구에다가 성을 쌓아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성 저기는 중요한 곳이에요.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그 도움 아하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자, 가을 7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을 죽였다. 자, 고국원왕 6년입니다. 336년입니다. 봄 3월에 큰 별이 서북 쪽으로 흘러갔다. 사신을 진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여기서 진나라는요, 그 동진을 의미합니다. 요때는 56 시대죠. 그건 아실 거고, 그죠? 그래서 하북 지역, 화북 지역, 강북이라 그랬나? 아무튼 장강이나 아니면 회수 북쪽 지역, 요 지역에는 전부 다 이제 56, 그러니까 이민족들이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자기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땅땅거리고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그 서진에서 남쪽으로 그 도망갔던 동진 정권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진나라 그러면은 동진 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년입니다. 토산물을 바쳤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꿀릉 왕래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중국 자체가 워낙 땅덩이가 크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도 많이 사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토사물을 바치거나 그런 것들은 일종의 중국에 대한 잘 지냅시다, 우리 니 뒤통수 안 칠게요, 예를 들면 그런 외교적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토사물을 바치거나 조공했다 그런 말에 대해서 너무 막 별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로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장수왕 시기의 북위에 대해서 조공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올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국원왕 9년입니다. 339년에 연왕, 여기서 연왕이라는 게 전현입니다. 전현이라는 게 요동 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모용선비가 다스린 나라인데, 한때는 중국의 반 정도를 먹었던 그런 나라예요. 한때는. 나중에 이제 북인한테 망하지만은, 아무튼 그 고구려하고는 미천왕 때 전으로부터 계속 관계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왕 모용황이 침략해와서 그 병력이 신성에 도달하였다. 왕이 화해하자고 하니 이에 돌아갔다. 신성 아까 거기죠. 여기 어디였더라? 요 지역. 아무튼 고구려로 들어간 입구라 그랬죠, 그죠? 자, 10년입니다. 고구원왕 10년입니다. 340년에 왕이 세자를 보내 연왕 모용황을 만나보게 했다. 자, 12년입니다. 342년입니다. 봄 2월에 환도성을 수리해서 지붕을 새로 이고 또 국내성을 쌓았다. 환도성은 지난번이었나? 아직 불 안 탔나? 아무튼 환도성은 여기 그 산성이고요. 위남 지역에 있던 산성이고요. 국내성이라는 게 요 평지에 지었던 그 수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구려 수도 그럼 국내성 그러는데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한자를 보면 이제 나라국자의 안내자라 가지고 혹시 그냥 나라 안에 지은 성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국내라는 게 여기 지명인 것 같습니다. 지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 자, 가을 8월에 환도성으로 옮겨 살았다. 자, 겨울 10월에 연왕 모용황이 용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용성이라는 거는요, 원래 모용선비의 본거지는 여기 있는 극성이에요. 극성인데 여기서 아마 여기 왼쪽에 있는 용성, 지금의 조양입니다. 조양. 용성으로 옮겼다는 말 같아요. 옮긴 다음에 이비장군 그러니까 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고구려를 빼앗고 나중에 우문시를 멸망시킨 연후에 중원을 도모하기를 청했다. 고구려에는 두 길이 있는데 북쪽 길은 평평하고 넓고 남쪽 길은 험하고 좁아서 무리가 북도로 가려고 했다. 한이 말하기를 오랑캐 고구려 사람들 보고 이 새끼들이 오랑캐라 그러는 거지. 선비 10새끼들이. 오랑캐는 상식적으로 헤아려 반드시 대군이
북쪽 길로 올 것이라 생각해서 당연히 북쪽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쪽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왕은 마땅히 정예 병력을 거느리고 남쪽 길을 따라 이를 공격해서 불의에 나아가면 환도는 좋게 취할 것도 못됩니다. 환도가 그때 수도죠. 자, 별도로 적은 군사를 북도로 보내면 비록 차질이 있더라도 그 가슴과 배가 이미 무너지면 사지, 팔다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모용왕이 그 말에 따랐다. 남쪽길, 북쪽길 그러는데 남쪽길, 북쪽길이 뭔지는 잘 몰라요. 뭐 추정하기는 여러 경로가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인지 뭐 아무튼 여기가 일단 신성이 있고 그죠? 요 지역이 신성이니까 요 지역에서 출발해서 온다 치면은 이까지 오는데 이제 북쪽 길도 있고 남쪽 길도 있다는 건데 뭐 그 길이 뭔진 모르고 아무튼 북쪽 길은 넓은 길이라서 좋은 길이라서 뭐 상대가 잘 지키고 있을 거다. 근데 남쪽으로 들어치면 쟤들이 좆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모용황이 그 말에 따랐다. 11월에 모용황이 스스로 굳센 병력 4만 명을 거느리고 남쪽 길로 나오고 모용한과 모용패를 선봉으로 삼고 별도로 장사, 왕우 등을 보내 병력 15,000명을 거느리고 북쪽 길로 나와 침략해왔다. 여기 쓰인 대로 믿는다면 55,000명입니다. 왕이 고구곤왕이겠죠. 고구곤왕이 동생 무를 보내 정예 병력 5만 명을 거느리고 북도를 막게 하고 자신은 약한 병을 거느리고 남쪽 길을 방어했다. 모용한 등이 먼저 도착해 싸우고 모용황이 큰 무리로서 이어오니 우리 병력이 상당히 크게 피했다. 좌장사 한수가 우리 장군 아불화도가가 사람 이름입니다. 아불화도가의 목을 베니 여러 군사들이 승기를 타고 드디어 환도로 들어왔다. 환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구려의 수도죠. 요 지역입니다. 환도. 전에 한번 털린 것 같은데. 자, 왕이 고구곤왕이 혼자 말을 타고 달아나 단웅곡으로 들어갔다. 어딘지 모릅니다. 장군 모연이가 왕의 어머니 주씨와 왕비를 추격해 사로잡아 돌아갔다. 마침 왕우 등이 북도에서 싸워서 모두 패해서 죽었다. 북쪽 길로 간 모용씨 군대는 전멸하고 남쪽 길로 간 모용씨 군대는 고구려의 크게 이겼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용황이 다시 끝까지 추격하지 않고 사신에 보내 왕을 불렀으나 왕이 나오지 않았다. 모용황이 돌아가려 하는데 한수가 말하기를 고구려 땅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왕은 도망하고 백성은 흩어져 산골짜기에 들어가 숨어 엎드려 있습니다. 대군이 돌아가면 반드시 다시 모여들어 남은 불씨를 거둘 것이니 오히려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시신을 싣고 아버지의 시신이 미천왕이죠. 그의 친어머니를 인질로 잡아 돌아가서 몸을 묶고 스스로 항복해 오기를 기다린 후에 돌려주기를 청합니다. 은덕과 신뢰로 무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모용황이 그 말에 따라 미천왕의 무덤을 파서 이 근본 없는 야만인 새끼들 그 시신을 싣고 창고 안에 있던 여러 대의 보물을 약탈하고 남녀 5만여 명을 사로잡고 궁시를 불태우고 환도성을 헐어버리고 돌아갔다. 자, 고구곤왕 때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환도가 털립니다. 환도가 털렸다는 건 사실은 이제 수도가 털렸다는 거고 고구려가 전년에 비해서 이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뒤에 보면 그 미천왕 시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 생모 있죠. 주씨도 그렇고 해서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전yen에 대해서 이후에 반격을 제대로 못해요. 고구곤왕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가지로 운이 없는 왕입니다. 자, 고구곤왕 13년입니다. 343년입니다. 봄 2월에 왕이 그 동생을 연나라에 보내 신하를 징하고 조회하고 진귀한 물건 1000여 점을 바쳤다. 연왕 모용황이 이에 그 아버지의 시신, 미천왕이죠. 미천왕의 시신을 돌려보내고 어머니는 아직 남겨두어 인질로 삼았다. 자, 가을 7월에 평양의 동황성으로 옮겨 살았다. 성은 지금의 서경 동쪽 목멱산 중에 있다. 서경이라 그랬으니까 이때는 평양을 의미하는 거겠죠.
천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천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옮겨 살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천도로 봐야 될지 아니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평양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진나라 동진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 겨울 11월에 눈이 5척이나 왔다. 자, 15년입니다. 345년입니다. 겨울 10월에 연왕 모용황이 모용각을 시켜 공격해와서 남소를 빼앗아 주둔병을 두고 돌아갔다. 남소라는 건 지명인데요. 어딘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이 근처 지역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일단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신성이 아까 여기였죠, 그죠? 그러니까 신성에서 좀 더 후퇴한 유지,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간 유지점입니다. 연나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 국내성에서 이제 훨씬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밀리고 있는 겁니다. 자, 19년입니다. 349년에 왕이 고국 원왕이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 동이 호군 송황을 연나라로 보냈다. 송황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그걸 거예요. 연나라에서 고구려로 투항해온 사람일 겁니다. 자, 연왕 모용준이 그를 용서하고 이름을 바꾸어 활이라고 하고 벼슬 내려 중위로 삼았다. 연왕 모용준이란 걸 보니까 이제 모용왕은 뒤졌나 보네. 자, 25년입니다. 355년입니다. 봄정월에 왕자 구부를 책립해 왕태자로 삼았다. 여기 소설의방인가? 자, 겨울 12월에 왕이 사신을 연나라에 보내 인질과 조공을 마치면서 어머니를 돌려보내주기를 청했다. 연왕 모용준이 이를 허락하고 전중 장군 도감을 보내 왕의 어머니 주씨를 호송해 귀국하게 하고 왕으로서 정동 대장군 영주자사를 삼고 낙랑공으로 봉하고 왕은 예전과 같이 하였다. 일단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그 국내성 환도성이죠. 환도성이 털린 사건 때문에 누굽니까? 모용황이었나? 아무튼 그 새끼 때문에 털린 사건 때문에 고국원왕 때는 연나라 전현이죠. 전현에 대해서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처당의 시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자기 엄마도 있고 아무튼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미천왕 때처럼 계속 요동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한번 쥐 패고 이제 처맞고 그랬을 텐데, 근데 그게 없었던 거지. 요까지가 이제 고구원왕의 이제 전현에 대한 기사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고구원왕 때 전현에 대해서 저자세를 취한 거는 되게 운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운이 없었다. 사실 그렇게까지 고구려가 막 모자라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 있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진짜 운이 없었다. 자, 이제 39년입니다. 39년 고구원왕 39년입니다. 369년입니다. 가을 9월에 왕이 병력 2만 명으로 남쪽으로 백제를 쳤으나 치앙에서 크게 패했다. 치앙이라는 거는요, 지금 황해도입니다. 황해도. 여기 평양이죠, 그죠? 요 남쪽에 있는 배천을 보고 치앙이라고 한답니다. 여기 동쪽에 있는 게 여기 예성강인데요. 여기 예성강이에요. 예성강인데 예성강 너머까지 백제가 먹고 있었는지 아니면 백제에서 영향권이 미쳤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은, 백제복리를 제가 안 읽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없지만은, 일단 고구려하고 백제가 그러니까 고구려의 남쪽, 백제 북쪽 국경에서 싸우는 경계가 바로 이제 요 근처쯤이다. 황해도 남쪽 부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경기도 일대는 전부 다 백제가 먹고 있었고 남쪽으로도 백제가 먹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치앙은 여기입니다. 자, 40년입니다. 40년. 고구원왕 40년입니다. 370년입니다. 진나라. 여기서 진나라는 동진이 아니고요. 전진입니다. 전진. 북연의 전진입니다.
진나라의 왕맹이 연나라를 정벌해서 이를 작살냈다. 연나라의 태부 모용평이 도망쳐오자 고구원왕이 왕이 잡아서 진나라로 보냈다. 전현이 망했어요. 전현이 그 전진한테 망했는데 그 태부가 도망쳐오니까 이 새끼도 모용시네. 모용시가 도망쳐오니까 이를 붙잡아서 이제 복연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끔살하겠다 뭐 그런 말 같습니다. 고구원왕은 되게 운이 없어요. 보면 백제한테도 지고요, 전현한테도 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41년입니다. 41년 371년입니다. 겨울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왔다. 왕이 군대를 내어 막다가 흐르는 화살에 유시죠. 유시에 맞아, 요거는 이제 저격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거 빗나간 화살일 거예요. 자, 유시에 맞아 이달 23일에 서거했다. 고국의 들에 장사 지냈다. 그래서 고국원왕이라고 합니다. 고국원왕. 고국의 들이니까 고국원왕이죠. 자, 이거는 김부식이 주석입니다. 백제 계로왕이 위나라 북위죠. 북위에 표를 보내 말하기를 쇠라는 게 이제 고국원왕이죠. 고국원왕의 머리를 베어 매달았다라고 했는데 이는 지나친 말일 것이다. 잡아서 죽인 게 아니라 평양성을 공격하다가 평양성 어딘지 아시죠, 그죠? 여기 평양성을 공격하다가 그 흐르는 화살, 그러니까 빗나간 화살에 맞아 죽은 거니까 백제가 이제 그 시신을 탈취하지 못했겠죠 아마. 자, 아무튼 그래서 푸른왕 왕인 고국원왕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게 재수가 없죠, 그죠? 계속 저기 누굽니까? 그 전현한테 계속 시달리다가 재위 기간도 길어요. 보면 40년, 41년이 되는데 그 기간 중에 거의 3, 40여 년을 전현한테 시달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 화살에 맞아 죽었으니까 되게 재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고국원왕 때도 이미 이제 아까 동원한 병력이 5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현하고 이미 전현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의 반을 먹을 정도로 아무튼 큰 세력이었거든요. 한때 그럴 정도로. 근데 그 전현하고 이제 일단 한번 맞짱 뜨거나 아니면 적어도 대등하게 생각될 정도로 그 요 지역에서 계속 패권을 그 형성하고 싶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소수리망입니다. 소수리망, 요거는 소해주류왕이라고도 한다. 요거는 김부식 그 주석입니다. 자, 소수리망은 이름이 구부이고 고국원왕의 아들이다. 키가 크고 홍대한 계략이 있었다. 고국원왕이 25년에 책립하여 태자로 삼았고 41년에 왕이 서거해서 태자가 즉위했다. 자, 소수리망 2년입니다. 372년입니다. 여름 6월에 진나라, 그 전진이죠. 진나라 왕인 북연이 사신과 승려인 순도를 보내 불상과 경문을 주었다. 왕이 사신을 보내 살해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연나라하고는 되게 사이가 나빴는데 연나라를 멸망시킨 진나라하고는 이제 고구려가 보면은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한때 그 진나라는요, 요 북연의 진나라는 북중국을 다 통일하고 남쪽으로 이제 남쪽에 버티고 있는 그 사마시의 동진을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일으켰는데 크게 지죠. 크게 져서 이제 나라가 공중분열되고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아는 비수대전입니다. 그 비수대전에 나오는 전진이 바로 요 진나라입니다. 지금 고구려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진나라입니다. 자, 전진을 통해서 그 소수리망 때 고구려의 불교가 처음으로 들어왔답니다. 자, 대학을 세워 자제들을 교육했다. 요게 마찬가지로 소수리망 2년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걸 대학이라 안 그러고 태학 그러지 않나? 자, 3년입니다. 373년입니다. 처음 율령을 반포했다. 율령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법제도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은 뭘 잘못하면 어떻게 벌을 주고 어떻게 상을 주고 예를 들면 그런
규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령을 처음으로 반포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국가라 그래야 될까? 아무튼 제대로 된 관료제 국가라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제대로 된 이제 국가의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었나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아닌 게 아니고요. 좀 더 진부한 거죠. 한 단계 나가는 겁니다. 율령 반포라는 게 고대 국가에서 되게 중요해요. 이게 체계적으로 다스리냐, 체계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냐의 차이가 율령에서 갈라지거든요. 동양에서는. 서양 양놈들은 모르겠고. 아무튼 요거는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 줄밖에 없지만. 4년입니다. 374년에 승려 아도가 왔다. 요것도 아마 전진에서 왔겠죠. 자, 5년입니다. 봄 2월에 375년 2월에 처음에 초문사를 창건하고 순도를 두었다. 또 이불란사를 창건하고 아도를 두었다. 초문사에는 순도, 그 다음에 이불란사에는 아도. 이것이 해동불교의 시작이었다. 초문사하고 이불란사는요,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엄밀하게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때 그 고국원왕 때 평양에 옮겨 살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게 사실 천도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기능 자체가 완전히 평양으로 옮겨진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됩니까? 그러니까 국내성 환도성 지역에 여전히 수도가 남아 있으면서 이제 그냥 왕만 여기 가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걸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불란사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초문사가 위남 지역에 있었던 건지, 국내 지역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평양에서 만들었던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국원왕 때부터 이미 이제 평양을 수도로 만들려고 착실하게 계획한 것 같아요. 나중에 장수왕 때 그래서 이제 쉽게 옮길 수 있는 거죠. 장수왕 때는 아예 천도했다가 나오니까. 자, 가을 7월입니다. 가을 7월에 백제 수곡성을 공격했다. 수곡성은 어디냐면 지금의 황해도 신계입니다. 신계. 여기가 수곡성입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가 보면 계곡이라서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진짜 수곡 같습니다. 예성강 아까는 어디였죠? 치양에서 싸웠다 그랬죠. 치양이 아까 배천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수곡성은 신계라 그랬으니까 지금 보면은 예성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이제 아마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성강입니다. 예성강. 지금은 북한에 다 있지만 옛날엔 아니었으니까. 자, 6년입니다. 소수림양 6년입니다. 376년입니다. 겨울 11월에 백제 북쪽 지역을 침범했다. 이것도 아마 예성강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치고받고 싸운 거라고 추측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 7년입니다. 377년입니다. 겨울 10월에 눈이 오지 않고 천둥이 쳤다. 민간에 전염병이 돌았다. 백제가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침략해왔다. 백제가 이번에는 멀리 평양까지 왔답니다. 이때 백제가 고구려하고 사이가 크게 나빠졌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서로서로 쥐패질 않거든요. 미천왕 때 고구려가 낭랑하고 대방을 잡아먹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황해도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백제하고 대방군이 사이가 좋았대요. 근데 이제 백제가 대방을 멸망시켜버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백제가 고구려를 되게 싫어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아마 백제 본기에 자세하게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평양성도 공격해오고, 자, 11월에 남쪽으로 백제를 정벌하고 자신을 북연의 진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8년입니다. 378년에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려 서로 잡아먹을 지경이었다. 가을 9월에 거란 새끼들이 북쪽 변경을 침범해 8부락을 함락했다. 거란 놈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요나라 세운 거란입니다. 북쪽 변경이라 그러면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없는데 아마 부여 지역이거나 부여 쪽이거나 아니면 뭐 이쪽이거나 그런 거겠죠. 그죠?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3년입니다. 383년입니다. 가을 9월에 혜성이 서북 쪽에서 나타났다. 14년입니다. 384년입니다. 겨울 11월에 왕이 서거 있으므로
소수림에 장사 지내고, 소수림은 그 작은 짐승의 뭐 숲을 그런 말이에요. 초코, 양파 이런 애들이 사는 곳. 자, 소수림에 장사 지내고 이름을 소수림왕이라고 했다. 킹 오브 더 스몰 애니멀즈. 자, 고국 양왕은 요까지가 소수림왕이에요. 고국 양왕은 이름이 이련이고 어지지라고 하기도 한데요. 어지지. 요거는 삼국사기 주석입니다. 자, 소수림왕의 동생이다. 소수림왕이 제위 14년에 서거하고 아들이 없어서 동생인 이련이 즉위했다. 자, 2년입니다. 고국양왕 2년입니다. 385년입니다. 여름 6월에 왕이 병력 4만 명을 내어 요동을 습격했다. 요동을 습격했답니다. 요동이면은 이제 요지역.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는 요지역을 요동이라 그러죠. 이 앞서서 연나라 왕인 모용수가, 여기서 연왕이라 그러면요, 그 전연이 아니라 후연을 의미해요. 후연. 지금 요게 385년인데요. 잠시만요. 비수대전, 그러니까 북연이 망하게 되는 비수대전이 언제냐면은 383년이에요. 소수림왕이 죽기 1년 전인 거죠. 그때가 바로 그 비수대전이 있던 때고요. 비수대전 이후에 그 어딥니까? 북중국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진이 있다가 이제 그 나라가 공중분이 되면서 여러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후연이었고, 후연이 전연을 대체해서 사실상 이제 요동지역하고 이제 여기 유주, 그러니까 북경에서 요동지역까지 눌러앉게 되는 거죠.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 전연이 나중에 그러니까 모용씨들의 잔당이 모여가지고 다시 또 후연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광개토왕 때 이제 쥐펜 연나라가 바로 이제 후연입니다. 자부터 2년입니다. 2년 여름 6월에 왕이 4만 병력을 내어 요동을 습격했다. 이 앞서 연나라 왕인 모용수가 대방왕 모용좌에게 명해서 용성을 지키게 했다. 용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조양입니다. 조양. 요동은 여기죠. 모용좌가 아군이 요동을 습격했다는 것을 듣고 사마 학경을 보내 병력을 이끌고 가서 구하게 했다. 아군이를 쳐서 이기고 마침내 요동과 현도를 빼앗고 남녀 1만 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 자, 크게 이겼답니다. 완전히 점령했는지, 점령한 것 같습니다. 점령한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요동하고 현도, 요 지역이죠. 요동, 현도 지역을 빼앗았답니다. 자, 겨울 11월에 연나라의 모용농이 병력을 거느리고 침략해와서 요동, 현도의 두 군을 다시 차지했다. 처음에 유주와 기주의 유민이 많이 투항해 오므로 모용농이 범양 사람인 방연을 요동태주로 삼아 이들을 불러 어루만지게 했다. 유주는 요 지역이고요. 유주는 여기 북경 근처 지역이고요. 기주는 여기 하북 지역을 기주라고 하죠. 이 지역에서 이제 그 북중국은 계속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니까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이민해 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왔느냐? 보통 요동으로 갔어요. 요동이나 아니 한반도로도 많이 왔고요. 옛날에는, 요때는 이제 요동으로 많이 온 모양인데, 그래서 요동 지역은 보시면은 동부 지역은 산지지만은 서부 지역은, 요동의 서부 지역은 보면은 전부 다 평원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기 아주 좋은 곳이고, 지금은 모르겠다. 아무튼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었고, 그래서 요 지역을 먹는 세력은 아무튼 한 번쯤 중국 전역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저력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땅입니다. 되게 중요한 땅입니다. 자, 12월에 땅이 흔들렸다. 3년입니다. 고국 양왕입니다. 고국 양왕 3년입니다. 386년입니다. 봄정월에 왕자인 담덕을 세워 태자로 삼았다. 담덕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호태왕입니다. 자, 가을 8월에 왕이 병력을 보내 남쪽으로 백제를 공격했다. 이것도 아마 그 어딘지는 안 나와있지만은 아마 예성강 근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겨울 10월에 복숭아와 오얏꽃이 피었다. 소가 말을 낳았는데 발이 8개이고 꼬리가 2이었다. 이런 거는 그 방사능도 아닌데 왜 이럴까? 자, 5년입니다. 여름 4월에 큰 가뭄이 있었다. 가을 8월에 풀무치 피해가 있었다.
6년입니다. 고국양왕 6년입니다. 389년입니다. 봄에 기근이 있어 사람이 서로 잡아먹을 지경이었으므로 왕이 창고를 열어 고지했다. 자, 가을 9월에 백제가 침략해서 남쪽 지역의 부락을 약탈해 돌아갔다. 요것도 아마 예성강 근처 아닐까 싶어요. 잠깐만요. 강이라는 게요, 그 건너기가 일반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 이제 자연 방어선이 만들어지는 건데, 아마 요 근처에 계속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 고구려의 남쪽 경계고, 반대로 얘기하면 백제에서는 북쪽 경계인 거죠. 자, 7년입니다. 고국양왕 7년입니다. 390년입니다. 가을 9월에 백제가 달솔, 진가모를 보내 도합성을 공격해 파괴하고 200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갔다. 도합성은요, 백제본기에는 도곤송으로 나오는데, 견해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배천 근처,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치앙 쪽이죠. 치앙하고 도합성을 같은 곳 아니면 비슷한 곳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개성의 북쪽에 있는 대흥산성 근처일 거다 그렇게 보는데, 요 지역 있죠? 요 지역에 요 개성이거든. 요 북쪽에 있는 대흥산성이라고 보는데, 아마 대흥산성은 아닐 거고, 고구려의 성을 빼앗았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 치앙 쪽에 있는 성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예성강 주변으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자, 9년입니다. 고국양왕 9년입니다. 391년입니다. 봄에 사신을 보내 신라에 보내 사이좋게 지내니 신라의 왕이 조카인 실성을 보내서 인질로 삼았다. 실성은 누군지 아실 겁니다. 나중에 실성 이사금입니다. 자, 3월에 교서를 내려 불교를 숭상해 복을 구하게 했다. 담당 관청의 명에서 나라의 사직을 세우고 종묘를 수리하게 했다. 자, 여름 5월에 왕이 서거에서 고국양의 장사 지내고 이름을 고국양왕이라고 했다. 자, 여기까지가 고국양왕입니다. 요 다음이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광개토왕입니다. 자, 광개토왕은 이름이 담덕이고 고국양왕의 아들이다. 태어나서 씩씩하고 뛰어나며 대범한 뜻이 있었다. 고국양왕 3년에 태자로 칭립되었고 9년에 왕이 서거에서 태자가 즉위했다. 자, 가을 7월에 남쪽으로 백제를 쳐서 10개 성을 빼앗았다. 요거 즉위년입니다. 391년이에요. 즉위하고 나서 곧장 2달 뒤에 바로 친 겁니다. 백제 10개 성 빼앗았다 그랬는데 10개 성이 어딘지 모르지만 아마 예성강 근처 성이거나 아니면 경기도 북부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딘 가겠죠, 그죠? 자, 9월에 북쪽으로 거란을 정벌하고 남녀 500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또 본국에 빼앗겼던 백성 1만 명을 불러서 타일러 이끌고 돌아왔다. 이번에는 이게 언제냐? 7월에 백제를 쳤고 9월에 거란을 쳤으니까 2달 만이네. 2달 만에 또 저 북쪽까지 와가지고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거란 놈들을 쳤답니다. 자, 겨울 10월에 백제 관미성을 공격해서 한 달 뒤입니다. 여긴 또 관미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관미성은요, 어딘지는 의견이 좀 있지만은 예성강 하구에 있는 여기 잠깐만요. 관미성은 아마도 여러가지 그 이설들이 있는데요. 이병도가 관미성을 이제 교동도라 그랬거든요. 근데 앞뒤 정황상 볼 때 교동도거나 아니면은 이 근처의 섬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 그리고 교동도가 사실 강화도를 제외하면은 요 근처 섬 중에는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예성강 근처 섬 중에는 아마 그래서 여기 같아. 아마도 여기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관미성이 그렇습니다. 자, 관미성을 공격해 함락시켰다. 그 성은 사면이 가파른 절벽으로 바닷물이 둘러싸고 있어 왕이 군사를 7길로 나누어 수문화를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아까 북쪽에서 거란을 정벌한 게 9월이었고요. 그 다음 백제 관미성을 공격한 게 10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다시 또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를 쳤답니다. 자, 2년입니다. 2년. 광개토왕 2년입니다. 392년입니다. 가을 8월에 백제가 남쪽 변경을 침범하니 장수에게 명해서 이를 막았다. 9개의 절을 평양에 창건했다. 이것도 아마 그 예성강 부근이겠죠. 3년입니다. 393년입니다. 가을 7월에 백제가 침략해오니 왕이 정예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맞받아쳐서 이를 패배시켰다. 나머지 적들은 밤에 달아났다. 자, 8월에 나라 남쪽에 7성을 쌓아 백제의 침략에 대비했다. 자, 4년입니다. 394년입니다. 가을 8월에 왕이 폐수 위에서, 폐수라는 게 예성강, 여기 지금 보이는 파란 물리 쪽이죠? 요걸 의미해요. 자, 폐수 위에서 백제와 싸워 이를 크게 패배시켰다. 사로잡은 포로가 8천여 명이나 되었다. 자, 9년입니다. 399년입니다. 봄 정월에 왕이 사신을 연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연나라가 후연이겠죠. 자, 2월에 연왕 성이, 모용성이겠죠. 모용성이 우리 왕의 예절이 오만하다고 해서 몸소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불의에 쳐들어왔다. 자, 표기대장군 모용희로서 선봉을 삼아 신성과 남소성의 두 성을 쳐서 빼앗고, 아까 신성하고 남소성은 어딘지 보셨죠, 그죠? 신성은 요 지역이고요. 그 다음 남소성은 요 지역입니다. 자, 땅을 700여 리를 넓히고 5천여 호를 옮겨서 돌아갔다. 자, 후연히 고구려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요 지역을 빼앗았죠, 그죠? 자, 11년입니다. 아까 그게 언제냐면 9년입니다. 9년. 2년 뒤입니다. 2년 뒤. 11년입니다. 401년입니다. 왕이 병력을 보내 숙군성을 공격하니 연나라의 평주자사 무용휘가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 숙군성은 어디냐면은 요 지역이에요. 아까 신성하고 그 다음에 그 어디입니까? 신성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어느 성이냐 이거? 남수성을 빼앗았다 그랬죠. 빼앗겼다 그랬죠, 그죠? 요 이후에 아마 요 지역을 탈환한 것 같고, 이번에는 고구려가 여기 숙군성을 빼앗았답니다. 숙군성이면 요소로 들어간 입구예요. 요 지역이 요소거든요. 여기가 요동이고, 요소로 들어간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용성입니다. 용성 코앞까지 들어간 거예요. 자, 13년입니다. 403년 겨울 11월에 군대를 내어 연나라를 침략했다. 자, 14년입니다. 404년입니다. 봄 정월에 연왕 모용희가 요동성을 공격해왔다. 요동은 여기죠. 요 지역입니다. 요양, 지금의 요양입니다. 요양. 성이 함락되려 하는데 모용희가 장수와 병사들에게 명하기를 먼저 오르지 마라. 성이 평정되기를 기다려 내가 황후와 더불어 수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다. 이로 말미암아 성 안에서 방비를 어미할 수 있게 되어 마침내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모용희 등신. 15년입니다. 가을 7월에 풀무치와 가뭄이 있었다. 자, 겨울 12월입니다. 연왕 모용희가 거란을 불의에 쳐들어왔다. 거란에 형북에 이르러 거란의 무리가 많은 것을 두려워해서 돌아가고자 했다. 형북이라는 거는요, 냉산의 북쪽인데, 냉산이라는 게 농안에 있었대요. 여기 농안의 북쪽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이 근처대 아닐까? 아무튼 그래서 그 후연이 이제 거란을 친 곳이 바로 여 근처, 지금의 이제 장춘 저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갔다가 그 거란 놈들이 많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돌아가려 했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군수품을 버리고 병사들을 가볍게 해서 우리를 습격해왔다. 연나라의 군대가 3천여 리를 행군해서 병사와 말이 지치고 얼어서 죽은 자가 길에 이어졌다. 우리의 목저성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형북까지 갔다가 후연 놈들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서 요까지 갔다가 여기서 그 거란 놈들을 못 이기고, 그러니까 그 거란 놈들이 무서워서 다시 여기서 내려와서 목조성을 쳤다 그러는데, 목조성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 지역을 목조성이라고 추정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오룡산성인데,
여기서 이까지 또 내려와서 여길 쳤는데 이걸 못 이겼다는 거예요. 모용희가 황제에 오르고 나서 후연의 왕인가? 아무튼 왕에 오르고 나서 연나라군의 기동이 되게 질이 멸렬해집니다. 보시면 아십니다. 되게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요. 자, 16년입니다. 봄 2월에 궁궐을 증축하고 수리했다. 17년입니다. 407년입니다. 봄 3월에 사신을 북연에 보내 종족으로서 예를 베푸니 북연의 왕인 운이 시여사 이발을 보내 담례했다. 운의 할아버지인 고환은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간 무리로 스스로 말하기를 고양시의 먼 후손이라고 했던 까닭에 고로서 성씨를 삼았다. 모용보가 태자가 되자 운이 무예로서 동궁 그러니까 태자를 시위했는데 모용보가 그를 아들로 삼고 모용씨의 성을 내렸다. 북연이 갑자기 나오죠. 그 후연이 망하고 나서요. 요 지역에 이제 후연이 망하고 나서 요 지역에 맨날 이제 북연이라는 나라가 들어오셨는데 그 북연의 그 초대왕인 운이란 사람이 모용운이란 사람이 바로 이제 원래 고씨였다. 그렇게 해서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연하고 고구려 사이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보면은 같은 종족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18년입니다. 408년입니다. 여름 4월에 왕자 거련을 세워 태자로 삼았다. 거련이 바로 장수왕입니다. 자, 가을 7월에 나라 동쪽에 독산 등 6성을 쌓고 평양 백성들의 살림집을 옮겼다. 독산은 어딘지 모르는데 나라 동쪽이니까 아마 뭐 이 근처 지역 아닐까? 부곡조 지역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8월에 왕이 남쪽 지방을 돌아보았다. 22년입니다. 412년입니다. 겨울 10월에 왕이 서거하니 이름을 광개토왕이라고 했다. 자, 광개토왕 때는 그래서 남쪽으로 백제가 계속 예성강에서 올라오는 거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 이후에 후방에서 계속 괴롭히던 거란도 쓸어버리고 그리고 계속 그 고구려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던 연나라 모용씨 있죠, 그죠? 모용선비들을 작살내버리고 결국에는 후연이 멸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개토왕을 거치면서 고구려가 완전히 지역의 패왕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패왕이 되고 광개토왕 시기 이후에 장수왕이 즉위할 때부터 중국에는 다시 이제 북중국의 나름대로의 통일 정권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56국 시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북중국 있죠. 이 전체를 다 통일한 단일 왕조가 들어섭니다. 남중국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요 시기를 보고 남북조 시대라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구려하고 중국은 서로 적대적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중국 입장에서도 북중국을 통일한 북유의 입장에서도 고구려가 자기 뒤를 치면 골치 아프고요. 마찬가지로 고구려 입장에서도 괜히 얘들이 자기들한테 쳐들어오면 힘들거든요. 막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존중해 주자는 입장으로 나가게 되고 장수왕은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주로 전쟁하게 되죠. 싸우게 됩니다. 이따 이후에 보시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되게 나쁘게 얘기하자면요. 광개토왕이 후연을 작살낼 수 있었던 거는 그때 당시 중국이 되게 혼란스러웠을 때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이 혼란스럽지 않으면 외부 세력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예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금나라 있죠, 그죠? 금나라 아니면 나중에 후금, 청나라 같은 경우도 요동에서 발원해서 남쪽으로 쭉 들어갈 때에도 중국이 똑바로 된 상태여서 들어간 게 아니라 금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요나라하고 그 다음에 송나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리고 청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명나라가 멸망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해관이 뚫리진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약탈대가 산동해까지 가서 이제 물자를 약탈해올 정도로 국경에 뻥 뚫려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던 거지. 그게 아니면은 중국을 무너뜨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를 굳이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광개토왕은 중국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정복할 수 있던 거다. 사실 맞는 말이고
그게 폄하할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천만 명 아니면 수천만 명이 한 정치 세력으로 뭉쳐가지고 그걸 나라 구실하면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도 존나 무서운데. 자, 장수왕은 이름이 거련이다. 거련이다. 연이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연. 이거는 삼국사기 주석입니다. 자, 광개토왕의 원자. 원자라는 건 태자. 으뜸원 맏아들이라 그런 말이죠. 자, 몸과 얼굴이 크고 잘생겼으며 뜻과 기운이 호고를 초월했다. 광개토왕 18년에 창립해 태자로 삼았고 22년에 왕이 즉위했다. 왕이 서거해서 즉위했다. 자, 원년입니다. 413년입니다. 장사 고익을 진나라, 동신이죠. 진나라에 들여보내 표를 올리고 붉은 빛이 있는 흰말을 바쳤다. 안제가 왕을 봉해서 고구려왕 나간군공이라고 했다. 나간군공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간. 보통 낭랑이라 그럴 텐데 나간이라 그러면 이게 다른 곳인가? 자, 2년입니다. 414년 가을 8월에 이상한 새가 왕궁에 모였다. 자, 겨울 10월에 왕이 사천의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흰 노루를 잡았다. 자, 12월에 서울에 눈이 5척이나 내렸다. 이거는 국내성이겠죠? 자, 7년입니다. 419년입니다. 여름 5월에 나라의 동쪽에 큰 물이 나서 왕이 사신을 보내 찾아가 보게 했다. 자, 12년입니다. 봄 2월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 예방했다. 왕이 그를 위로했는데 특별히 후하게 대했다. 생각해보니까 그 뭐예요, 광개토 대왕 비에 나와있는 그 있잖아, 남쪽으로 와서 그 외놈들을 작살내고 신라를 구했다, 그런 얘기는 광개토왕 분기에는 없네요. 희한하네. 한 글자도 없네. 있을 법도 한데, 그죠? 자, 13년입니다. 425년입니다. 사신을 보내 위나라에 조공했다. 위나라라는 게 이제 북위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 16국 시대가 끝나고 그 강북 지역, 화북 지역에도 통일왕조가 들어섰는데 그게 바로 북위입니다. 북위. 자, 15년입니다.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자, 이제 수도가 국내성에서 진짜로 평양이 돼버렸어요. 23년입니다. 여름 6월에 왕이 사신을 위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하고 또 그 나라에 휘를 청하였다. 휘라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왕의 이름을 휘라고 그러는데. 자, 위나라의 세조가 그 정성을 아름답게 여겨 황제의 계보와 휘를 기록해 주게 하고 원외 산기시랑 2호를 보내 왕에게 벼슬 내려 도독 요해 제군사 정동장군 영호 동이중랑장 요동군 계국공 고구려왕으로 삼았다. 자, 가을에 왕이 위나라에 자신을 보내 은혜에 감사했다. 위나라의 사람들이 연나라를 자주 쳐서 북연이겠죠. 연나라가 날로 위태롭고 공지에 몰리게 되었다. 연왕 풍홍이 말하기를 만약 일이 급하면 동쪽으로 고구려에 의지했다가 나중에 나라를 일으키겠다라고 했다. 상서 양이를 몰래 보내 우리에게 맞이해주기를 청했다. 북위가 아직 하북을 통일하기 전인데, 안녕하세요. 여기 요동지역에는 여전히 어디에요? 북연이란 나라가 남아있었고, 그 나라가 이제 고구려한테 한번 빌붙어 보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24년입니다. 연왕이 사신을 위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하고 시자를 보내겠다고 청하였으나 위나라 왕이 허락하지 않고 병력을 일으켜 이를 토벌하려 했고 사신을 보내 고구려에 알렸다. 자, 여름 4월에 위나라가 연나라의 백랑성을 공격해 이겼다. 백랑성은요, 옛날에 그 백랑산이라고 있었었는데 그 근처인 것 같아요. 백랑성은 지금 여기 보면 요서지역입니다. 요서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성입니다. 요게 이제 그니까 북위하고 그 어디에요? 북위하고 그 북연 사이에 이제 그거였던 거죠. 경계였던 거죠.
자, 왕이 장수 갈로를 보내 갈로와 맹광을 보내 무리 수만 명을 거느리고 양이를 따라 화룡에 이르러 연왕을 맞이하게 했다. 갈로와 맹광이 성에 들어가 군사들에게 명해서 헤어진 옷을 벗게 하고 연나라의 무기고에서 정비한 무기를 취하여 나누어주고 성안을 크게 약탈했다. 화룡이라 그러면 아마 이게 용성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용성이 수도였으니까 용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 북견이 망하게 됐으니까 이제 고구려에서 먼저 용성으로 보내가지고 이 왕이나 이제 기타 등등들을 이제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용성 자체는 아마 크게 털었다 뭐 그런 말 같습니다. 자, 5월에 연왕이 용성에 당시 거주하던 사람들이 끌고 동쪽으로 옮겨오면서 궁전을 불태웠는데 불이 열흘이 되도록 꺼지지 않았다. 부인은 갑옷을 입고 가운데 있게 하고 양이 등은 정예 병력을 통솔해 바깥에 서게 하고 갈로와 맹광은 기병을 거느리고 연왕의 뒤를 따랐다. 사각으로 벌린 대열을 하고 나아가는데 앞뒤가 80열이나 되었다. 위나라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산기상시 봉발을 보내 연왕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견을 깼는데 왜 니들이 데려가냐 그런 말이죠. 자, 왕이 사신을 위나라에 보내 표를 올려 마땅히 풍홍과 함께 왕의 가르침을 받들 것이라고 했다. 장수왕이 위나라의 주인이 장수왕이 명령을 어겼다고 공격할 것을 의논하고 농우의 기병을 보내려고 했다. 유혈과 낙평왕 비등이 시정을 건의하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자 그만두었다. 25년입니다. 봄 2월에 사신을 위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26년입니다. 봄 3월에 처음에 연왕 풍홍이 요동에 도착하자 왕이 사신을 보내 그를 위로해 발라기를, 용성왕 풍군이 여기에 와서 들판에 묵으니 군사와 말이 고달프겠습니다 라고 했다. 요거는 이제 용성왕이라 그랬는데 연왕이란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깎아서 얘기한 거예요. 일부러 여기에 왕이다, 그러니까 니는 연왕이 아니라 용성왕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 제후국이다, 우리 신하다, 그렇게 깎아서 얘기한 거죠. 너희 나라 망했지 병신, 뭐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홍이 부끄럽고 빡쳐서 황제의 명을 칭하며 이를 꾸짖었다. 왕이 그를 평곽에 두었다가 곧 북풍으로 옮겼다. 평곽은 여기에요. 평곽은 여기고요. 북풍은 바로 이제 지금의 심양이랍니다. 심양. 북풍으로 두었다.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요 동지역은 전부 다 고려가 먹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풍홍이 평소 우리를 업신여겨서 정치와 형벌과 상벌을 마치 그 나라에서와 같이 했다. 왕이 이에 그를 모시는 사람을 빼앗고 그 태자인 왕인을 데려다 인질로 삼았다. 풍홍이 이를 원망해서 송나라는요, 여기서는 유송을 의미하는데 남북조시대라 그랬죠, 그죠? 북쪽에는 이제 북위에서 갈라져 나온 왕조들이 계속 이어서 있었고요. 북주, 북제 뭐 이런 거 있잖아. 남쪽에는 동진이 망하고 나서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가 이제 차례로 들어섰는데 거기서 송나라를 의미합니다. 송나라. 송제양진할 때 송나라입니다. 유유가 되었던 송나라입니다. 자,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맞이해주기를 청했다. 송나라의 태조가 유유겠죠. 사신 왕백구를 보내 그를 맞이하게 하고 아울러 우리에게 비용을 보내라고 명했다. 왕이 풍홍을 남쪽으로 보내고 싶어하지 않아 장수, 손수와 고구를 보내 풍홍을 북풍에서 끔살하고 아울러 그 자손 10여 명도 죽였다. 백구동은 거느리고 있는 7천인을 통솔해 손수와 고구를 갑자기 공격해 고구를 죽이고 손수를 사로잡았다. 왕백구가 바로 백구가 아까 송나라에서 온 그 새끼죠. 왕이 왕백구 등이 지 좆대로 사람을 죽였으므로 사신을 보내 그를 잡아 보냈다. 태조, 유유죠. 송나라의 태조는 멀리 있는 나라이므로 그 뜻을 어기지 않으려고 왕백구 등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얼마 후에 놓아주었다. 그래서 그 고구려 그 북연의 풍홍이죠. 풍홍의 문제 때문에 고구려하고 위나라하고도 마찰이 좀 있었고 고구려하고 송나라하고도 마찰이 있었었는데, 고구려는
두 나라한테 전부 다 키포인트죠, 그죠?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둘 다 결정적으로 작살 내지를 못해,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 너 좆댐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서로 이제 눈치 안 보는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고. 자, 27년입니다. 겨울 11월에 사신을 위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12월에 사신을 위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28년입니다. 440년입니다. 신라인이 변방의 장수를 불의에 공격해 죽였다. 왕이 빡쳐서 병력을 일으켜 토벌하려고 했으나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 사죄함으로 그만두었다. 자, 신라의 북쪽 경계라 그랬으면 그때로 치면은 삼척하고 문경 요 아무튼 요 근처 지역이었을 거예요. 요 근처가 이제 고구려하고 신라의 북쪽 경계였을 겁니다. 자, 42년입니다. 454년 가을 7월에 병력을 보내 신라의 북쪽 병력을 침략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바로 요 지역인 거죠.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고요. 43년입니다. 사신을 총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자, 50년입니다. 봄 3월에 사신을 위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51년입니다. 송나라의 세조 효무 황제가 왕을 책립하여 거기 대장군 개 부의 동삼사로 삼았다. 자, 53년입니다. 봄 2월에 사신을 위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자, 54년입니다. 466년입니다. 봄 3월에 사신을 위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위나라의 문명 태호가 현조라는 거는 위나라의 그 왕 이름이겠죠. 현조의 육궁이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왕에게 교수를 내려 왕녀를 올리라고 했다. 왕이 표류를 이어 말하기를 딸은 이미 출가했으므로 동생의 딸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허락하고 알라광, 진, 상서, 이부 등을 보내 국경에까지 패백을 보내왔다. 어떤 이가 왕에게 권해서 말하기를 위나라 새끼들은 예전에 연나라와 혼인하고도 얼마 안 되어 이를 정벌했습니다. 이는 행인을 통해서 지리의 평탄하고 험함을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받을 만한 전례가 멀지 않겠으니 마땅히 방편을 내세워 이를 거절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북연 놈들하고 북위가 서로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시켰는데 아마 뭐 아들 딸들끼리 했겠죠, 그죠? 결혼시켰는데 근데 그걸 그게 일종의 불가침종이거든, 일종의 동맹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고 나서 북위가 이제 그 북위가 북연을 바로 멸망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그 고구려하고 이렇게 맺어도 또 똑같이 저지르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야만인 새끼들인데 그렇게 누가 장수왕한테 얘기를 한 거죠. 자, 왕이 드디어 글을 올려 그 여자가 죽었다고 설명했다. 위나라는 그게 개구라라고 의심하고 가산기상시 정준을 보내 심히 꾸짖으며 만약 그 여자가 참으로 죽었다면 종실의 탓을 다시 골라서 보내라 라고 했다. 왕이 말하기를 만일 천자께서 그 전에 허물을 용서하신다면 삼가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 말은 조카라는 말입니다. 마침 현조가 뒤졌으므로 그만두었다. 자, 55년입니다. 봄 2월에 사신을 위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자, 56년입니다. 봄 2월에 왕이 말갈 병력 1만으로 468년이에요. 말갈의 병력 1만으로 신라의 실직수성을 공격해 빼앗았다. 실직주라는 거는 여기 삼척, 지금의 삼척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보통 그 서울 사는 그 꼬꼬마 친구들은 속초가 어딘지 아시죠? 속초 양양이 어딘지 아실 거고 그 아래쪽 강릉이 있고요. 강릉 밑에 동해가 있고 동해 밑에 삼척이 있어요. 삼척이 있어요. 삼척까지 고구려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재밌는 게 말갈 병력 1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말갈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아는 여진족들 있죠. 그때는 숙신이라 그랬을 텐데 여진족들을 보통 말갈이라 그러는데요. 요때 근데 말갈이라는 게 꼭 여진족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가끔은 여기 그냥 한국 사람들, 부여 사람들 아니면 뭐 그냥 요 지역 사는 한국 사람들을 그 말갈이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뭐 기록자의 그뭐 성적 취향이 반영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뭐 말갈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 한국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진짜 말갈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뭐 관심 없습니다. 어쨌건 말갈로 실직주를 빼앗았답니다. 자, 여름 4월에 사신을 위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57년입니다. 봄 2월에 자신을 위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가을 8월에 백제 병력이 남쪽 지역을 침입해왔다. 남쪽 지역 역시 이제 예성강이나 아니면 경기도 북부 지역이겠죠. 자, 58년입니다. 봄 2월에 자신을 위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59년입니다. 백성, 노구 등이 위나라로 달아나 항복하니 각기 전택을 하사받았다. 이는 위나라의 고종 연흥 원년이다. 요게 471년이랍니다. 60년입니다. 472년입니다. 봄 2월에 자신을 위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가을 7월에 자신을 위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이후부터 공물을 바치는 것이 그 이전에 배가 되니 그 보답으로 주는 것도 또한 점점 증가했다. 보답으로 주는 걸 보통 우리가 희사라 그래요. 희사. 조공을 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중국과의 조공이라는 게요. 중국에 대한 조공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냥 중국한테 형님 그러면서 제 간하고 제 쓰레기를 다 빼가세요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중국한테 조공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고구려 입장에서는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 십새끼들아 내가 너하고 친하게 지낼 건데 내가 네 뒤통수 안 칠 테니까 너희도 나 공격하지 마라. 그럼 우리끼리 서로 잘 지낼 수 있다 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북위의 입장에서는요. 북위의 입장에서는 고구려한테 내가 너 책봉해주고 내가 너 왕으로 인정해줄 테니까 제발 우리 뒤통수 치지 마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너 공격 안 할게. 그러니까 상호간의 불가침 조약이죠. 상호간의 우호 조약이에요. 그게 바로 조공이라는 건데 조공 책봉 관계라는 건데 그때 고구려하고 북위 사이에 조공 관계가 많다는 거는요. 조공이 엄청 많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조공을 하면 항상 그 희사라는 걸 줘요. 반대로 이제 우리한테 조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들이 선물을 주면은 반대로 집들이 받는 쪽에서는 또 이제 음식 많이 해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선물을 반대로 주는데 희사품이 보통 조공품보다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조공을 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손해. 많이 주니까. 더 많이 주니까. 그게 이제 바로 큰 형님의 위엄을 보이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반대로 주변 나라들도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삥 뜯기는 게 아니니까 일반 그 조공계를 좋아했던 거고요.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 시기에요.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장수왕 시기에 특히 북위에 대한 조공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게 아마 고구려하고 북위 사이의 관계가 그만큼 가까웠다. 서로 이제 때리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고 어쨌건 서로 좀 불편하긴 한데 서로 이제 서로 꼴보기 싫긴 한데 그래도 친하게 지낼 만한 그런 나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공기사가 이렇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또 61년입니다. 봄 2월에 사신을 위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가을 8월에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 62년 봄 3월에 사신을 위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가을 7월에 사신을 위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사신을 또한 송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요게 474년입니다. 63년입니다. 사신을 위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가을 8월에 사신을 위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갑자기 큰 기사 나와. 9월에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해 왕이 도판 한성을 함락하고 그 왕인 부여경을 죽이고 계로왕인가? 남녀 8,000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 한성, 지금의 몽촌토성으로 추정을 하는데 한성을 털었답니다. 요때 부여가 한성을 털리고 경기도 일대를 다 빼앗기고 오죠. 다 빼앗기고 그리고 저기 남쪽 공주 지역으로 내려가서 공주 어딨냐? 공주역이네. 요직으로 내려가서 이제 웅진부여라 그러죠. 웅진 그때 당시 웅진이지 그지? 웅진 지역에다 털을 잡고 거기서 새로 시작하게 되죠. 그 과정이 일본 서기에도 되게 잘 나와 있고요. 일본 서기에 무슨 천황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 전후로 해서 이제 그 과정들이 잘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본 서기도 잘 나와 있고 아무튼 큰 사건이었는데 보통 수도를 털리는 경우는 있어도 수도를 빼앗겨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서 수도를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고구려가 그 다른 두 나라에 비해서 백제나 백제나 신라에 비해서
아주 확실하게 위를 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4년입니다. 봄 2월에 위나라에 조공했다. 자, 가을 7월에 위나라에 조공했다. 9월에 위나라에 조공했다. 65년 봄 2월에 위나라에 조공했다. 자, 9월에 위나라에 조공했다. 66년입니다. 사신을 송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백제 연신, 이건 사람 이름이겠지. 연신이 토항에 왔다. 자, 67년입니다. 봄 3월에 위나라에 조공했다. 가을 9월에 위나라에 조공했다. 자, 68년 480년입니다. 여름 4월에 남제 태조인 소도성이 왕을 책립해 표기대장군으로 삼았다. 자, 남제란 나라가 새로 나왔죠. 아까 제가 동진이 망하고 나서 남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송제양진이라 그랬죠, 그죠? 송나라 다음에 제나라입니다. 바로 그 제나라가 이때 이제 송나라를 무너뜨리고 남조를 대체한 겁니다. 자, 왕이 사신 연호 등을 보내 남제와 통교하려고 했다. 위나라의 광주 사람이 바다 가운데서 연호 등을 잡아 되걸로 보냈다. 광주는 여기에요. 산동입니다. 산동 지역이 그때 북위의 광주였답니다. 위나라 고조가 조서를 보내 왕을 책망해서 말하기를 소도성이 친히 그 임금을 죽이고 강남에서 그 자리를 훔쳤다. 내가 바야흐로 옛 땅에 멸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긴 세계를 유씨에게 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경이, 그러니까 장수왕이죠. 네가 우리의 경역을 넘어서 외교로 해서 찬탈한 도적과 멀리 통하려 하니 어찌 이것이 번신이 절개를 지키는 의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의 잘못으로, 잠깐만요, 경의 옛 정성을 덮을 수 없어서 사신을 돌려보낸다. 그 용서에 감사하고 자기 허물을 깨닫고 밝은 명령을 공경에 받들고 다스리는 지역을 편안하게 하고 동정을 보고하라 라고 했다. 이 얘기는 네가 어떻게 우리 말고 저쪽 중화반점에다가 시켜서 음식을 시켜서 쿠폰을 모을 수 있느냐. 내가 이번에는 눈 감아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우리나라에 계속 쿠폰을 시켜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조든 남조든 고구려는 상당히 중요한 카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적으로 돌릴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제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빤히 뒤로 이제 칼끝 돌리고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이제 으리러니 하고 이제 서로 친하게 대면하게 지내는 겁니다. 자, 69년입니다. 사신을 남제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결국에는 장수왕이 족가라 그러고 남제에 사신을 보냈답니다. 자, 72년입니다. 겨울 10월에 위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그때 위나라 놈들이 우리나라가 강하다고 여겨 여러 나라 사신에 숙소를 두는데 제나라의 사신을 첫 번째로, 우리나라 사신을 그 다음에 두었다. 고구려가 2등입니다. 2등. 73년 여름 5월에 사신을 위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자, 겨울 10월에 위나라에 조공했다. 74년입니다. 여름 4월에 사신을 위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75년입니다. 여름 5월에 위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76년에 봄 2월에 사신을 위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여름 4월에 위나라에 조공했다. 가을 윤 8월에 위나라에 조공했다. 자, 77년에 봄 2월에 위나라에 조공했다. 자, 여름 6월에 위나라에 조공했다. 자, 가을 9월에 489년인데요. 가을 9월에 병력을 보내 신라의 북쪽 병력을 침략하고 호산성을 점령했다. 호산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실직주가 그때 고구려 땅이라는 걸 감안해서 호산성, 그러니까 을 저는 단양하고 문경 사이의 경계로 왔습니다. 설들 중에 하나로 택했는데 일단 가급적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때 백제도 남쪽으로 쭉 밀려있을 때고, 일본서기 보면, 그리고 이제 공주, 그러니까 그때 웅진이 여기잖아요.
근데 웅진 근처에서 고구려하고 백제군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마 국경이 밀려가지고 고구려 국경, 신라하고의 국경도 마찬가지로 이 남쪽까지 쭉 내려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호산성을 저기 벌제라는 곳, 그러니까 문경에 있는 벌제라는 곳으로 보는 것도 아마 타당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겨울 10월에 위나라에 조공했다. 78년 490년입니다. 가을 7월에 위나라에 조공했다. 9월에 위나라에 조공했다. 79년입니다. 여름 5월에 위나라에 조공했다. 가을 9월에 위나라에 조공했다. 조공했다는 기사 몇 개인지 모르겠다. 자, 겨울 12월에 왕이 서거했다. 요게 491년이에요. 장수왕 79년입니다. 나이가 98살이라 이름을 장수왕이라 했다. 오래 살았으니까. 롱리브 킹. 위나라의 효문제가 이를 듣고 흰 위모관과 배심의를 지어있고, 이건 옷입니다. 옷입니다. 옷. 자, 지어있고 동쪽 교회에서 예도식을 거행하고 알짜복야 이안상을 보내 거기대장군 태부 요동군 개국공 고구려 왕을 책립 추증하고 시호를 강이라고 했다. 여기까지가 바로 그 장수왕이에요. 장수왕 때는 북위하고 이제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적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서로 껄끄럽단 말이지. 서로서로 껄끄러운데 한번 전쟁 나면은 서로서로 망해야 되거든. 크게 한번 싸워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못 건드리고 잘 좀 봐주세요, 잘 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면대면하게 지낸 사이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북쪽, 중국의 북중국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고려도 더 이상 북중국을 건드리지 않고, 그죠? 요동에서 끊기는 거죠. 요동에서 끊기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신라하고 백제를 압박해서 결국에는 신라는 여기 어딥니까? 경상북도 경계 지역까지 쭉 밀고 내려가고요. 그리고 반대로 백제는 아예 수도를 털어서 저기 어디에 남쪽 충청도로 쫓아내버렸더라 라고 하는 게 그 장수왕 때 중요한 업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개토왕하고 장수왕을 지나면서 그 고구려가 확실하게 지역의 패권자가 됩니다. 백제는 전성기가 이제 일찍 지나가고, 그죠? 일찍 지나가고, 신라는 전성기가 오히려 그러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뒤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삼국 중에서도 고구려가 제일 강하고요. 가야는 점점 쩌리가 돼가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고구려는 점점 껄끄러운 존재가 돼가면서 전 고구려를 건드릴 나라가 더 이상 없게 돼갑니다. 요 고구려의 패권을 결정적으로 건드린 게 바로 이제 훨씬 나중에 이제 수나라하고 당나라인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수나라가 망해버리고 당나라, 이제 잘 나갔다는 당나라 태종이 눈깔 한 짝을 이제 날려버리는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야 결국에는 그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입지가 그때 아주 좋았다. 아주 잘 나가던 시기였고 앞으로도 상당히 잘 나가는 나라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수왕이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국사기 권 몇이냐? 권 몇이더라? 권 몇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권 몇에다가 고구려 본기 제6 잠깐만, 권 18이네요. 권 18 고구려 본기 제6 읽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읽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